전주방송이 대학 교수의 성폭력 의혹을 보도하고 있지만 해당 대학은 후속 조치에 미온적입니다. 미투 열풍이 거세게 부는 가운데 전주의 한 극단 단원이 대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백이 또 나왔습니다. GM 군산공장 폐쇄가 점점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노조가 폐쇄 방침 철회를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열린 전국 기능경기대회 일부 문제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전주대 박모 교수를 향해 성폭력 미투 고발에 나선 피해자가 이미 4년 전에 성추행 사실을 학교에 알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데 문제가 불거진 지금도 학교의 대응은 소극적입니다. 구체적인 진상 조사조차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대 박모 교수를 향해 미투 고발에 나선 당시 동료 교수 A씨는 성추행 사건을 이미 4년 전 학교 측에 털어놨다고 말합니다. 저한테 못할 짓을 하셨다. 모텔 앞에 주차를 하시고 저한테 강제로 키스까지 하시려고 하고 전혀 어떤 징계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었어요. A씨를 만난 학교 관계자는 구체적인 고발이 없어 성추행은 문제 삼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약간 그런 뜻으로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요. 무슨 확실한 내용을 주셔야 교무처로 넘기든지 하는데. 구체적이진 않았지만 어렵게 털어놓은 성추행 피해를 자세히 해보지 않고 넘겼던 셈입니다. 별다른 조치가 없는 건 잇따른 미투 고발로 박 교수가 성추문에 휩싸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의 조치가 박 교수를 올해 1학기 수업에서 빼는데 그치고 있는 겁니다. 교내에서 성추행을 반복적으로 당했다는 제자들의 고백에도 학교는 구체적인 진상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사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끌어지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아시겠지만 학교의 조사권이 경찰이 갖고 있는 강제성을 갖고 있지 못하잖아요. 경찰 수사를 봐가며 눈치껏 발맞추겠다는 학교의 소극적 대응이 고백에 나선 피해자들을 다시 울리고 있습니다. JTV 뉴스 오정현입니다. 나도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미투 고백이 오늘 또 나왔습니다. 전주의 유명 극단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주장입니다. 극단 대표는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며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의 한 유명 극단 배우였던 A씨는 지난 2012년 12월 극단 대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술자리에서 만난 대표가 조용히 할 말이 있다며 자신을 모텔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끔찍한 일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뿌리치고 뿌리치면서 별의별 말을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러냐, 이러지 마시라, 제발 이러지 마라. 하지만 모든 일은 충격을 받고 극단에서 빠져나온 A씨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으며 고통의 세월을 보냈지만 오히려 극단에서 배신자로 몰렸다고 말했습니다. 저에게로 향해 있던 분노의 화살을 정확하게 가해자를 향해 되돌리고 싶습니다. 극단 대표는 당시 술에 취해 서로 기억하는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지만 진심으로 피해자에게 사과한다며 극단 대표와 시립극단 단원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제가 자리 내려놓고 그다음에 그 친구가 용기 내서 했는데 주위에서 좀 따뜻하게 바라봐줬으면 좋겠다. 해당 극단은 진행 중이던 공연을 취소하고 조만간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고발이 잇따르자 전북연극협회는 오는 8일 총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JTV 뉴스 하원호입니다. 군산 출신 고은 시인 성추문에 지역사회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시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고 군산시는 고은 시인 관련 사업을 보류했습니다. 김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33년 군산시에서 태어난 고은 시인. 대표작인 장편 서사시 만인보를 비롯해 130권이 넘는 시집과 소설집을 내며 해외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아 군산 주민들에겐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은 시인이 성추문에 휩싸이자 자부심은 실망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군산에서는 참 유명하신 분인데 그런 불상사가 있어가지고 마음이 좀 아픕니다. 어떤 분야에서 먼저 발달이 되는가는 몰라도 좀 빨리 마무리가 되고 해결이 돼서. 노벨 문학상에 오른 것을 기념해 세워진 시비에 대해서도 철거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성추문 의혹이 확산되자 지난 2015년부터 생가보건사업과 문화재 등 고은 시인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5개 사업을 보류했습니다. 또 새로 계획한 사업도 모두 취소해 고은 시인을 발판으로 인문학 도시로 성장하겠다는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근대문화에서 인문학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그런 발판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이제 고은 선생님이었고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차질을 빚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은 시인의 성추문이 지역사회에 감당하기 힘든 충격이 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조가 폐쇄 방침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전라북도 또한 정부의 군산공장 정상화를 요구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GM 노조가 군산공장 폐쇄 방침 철회를 미국 GM 본사에 다시 요구했습니다. GM이 적자 경영의 책임을 군산공장 폐쇄와 구조조정 실시로 근로자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정부에는 한국-GM에 대한 경영 실사를 할 때 노조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국회에는 이른바 먹튀 방지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GM 자본은 이제라도 군산공장 폐쇄를 포함한 구조조정을 철회하고 구체적인 신차 투입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전라북도는 산업은행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를 방문해 GM과 협의할 때 군산공장 정상화를 전제로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도지사가 시장 군수와 함께 결의한 군산공장 정상화 결의문을 전달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군산공장 정상화를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군산 지역 산업 구조의 체질 개선에 대해서도 건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융위 부위원장은 관계부처 협의 시 전라북도의 의견을 적극 전달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노조와 전라북도가 군산공장 폐쇄 방침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GM 노사는 내일 협상을 갖고 구조조정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기능 분야에서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해마다 전국 기능 경기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지난해 열린 대회 일부 분야에서 문제가 미리 유출됐다는 의혹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입상자에게는 혜택이 적지 않은 만큼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제주에서는 1,9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 기능 경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1966년부터 시작된 대회로 벌써 52회째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50개 직종 가운데 헤어 디자인 분야에서 문제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대회 한 달 전에 문제가 공개되는데 일부 심사위원들이 그보다 더 일찍 특정 참가자들에게 알려줬다는 겁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주 4월에 걸쳐 서울과 인천, 울산 등에서 심사위원과 참가자 등 관련자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대회 관계자 등 일부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60일 전에 기공개한 과제 중에서 5개 내외 후보 과제를 선정해요. 대회 30일 전에 외부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최종 과제는 대회 당일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하기 때문에 사전에 알 수 없습니다. 기능대회 입상자 가운데 금메달은 1,200만 원, 은메달 800만 원, 동메달 4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또 내년 러시아에서 열리는 제45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발전 참가 자격이 주어지고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실기시험까지 면제받는 등 혜택이 적지 않습니다. 경찰은 문제 유출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도내 시군의원 선거구 조정 결과 한 선거구에서 3명 또는 4명까지 뽑는 3, 4인 선거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시안을 보면 가장 관심을 모았던 전주시는 현재 9개인 2인 선거구가 2개로 대폭 줄고 3인 선거구는 4개에서 6개로 늘어나며 4인 선거구도 3곳이 신설됐습니다. 또 군산의 3인 선거구는 1곳이 줄었지만 김제, 순창, 부안은 1곳씩 늘었습니다. 선거구 시안은 해당 시군 또 시군의회 등과 협의를 거쳐 전라북도 의회에서 조례로 확정하게 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골자로 한 새만금 특별법 개정이 전북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업 결정으로 전북 경제가 큰 충격을 받고 있다며 새만금 특별법 개정이 전북 경제에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북에서 2023년 세계 잼버리와 2021년 예비대회에서 친환경 레저용 차량을 선보이고자 한다며 산업부 등에서 염두해 두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신청 기한이 이달 24일로 다가왔지만 적법화 작업은 여전히 부진합니다. 전북의 무허가 축사 4,617곳 가운데 적법화 작업을 마친 농장은 30%인 1,405곳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24일까지 시군에 적법화 신청을 해야 축사를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이 부여된다며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는 기한까지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새만금 남북도로 2단계 공사가 올해 하반기에 착공됩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남북도로 2단계 공사가 이달 기본 설계를 시작으로 실시 설계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착공된다고 밝혔습니다. 남북도로 2단계 공사는 2023년까지 부안군 하서면에 3,634억 원을 투입해 길이 14km의 도로를 만드는 사업으로 지난해 착공한 남북도로 1단계 구간과 연결돼 새만금을 남북으로 가르게 됩니다.